코로나19 검사를 앞둔 40대 남성이 숨졌다는 소문에 경기도 수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규모를 축소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후베이성과 우한시 공산당 서기가 동시에 경질되는 등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2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고령자부터 하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격리되고 파출소가 임시 폐쇄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떨어져 숨지게 하고도 은폐한 분당 차병원 의사들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3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해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를 중국 정부가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중국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이 다른 지역과 같은 잣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뢰에 금이 간 이 고무줄 통계에 중국 SNS에서는 시진핑 정부 불복종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 테너공항에 군 의료진을 태운 수송기가 긴급 착륙합니다. 중국 당국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후베이성에 대해 오늘부터 다른 지역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하루 만에 증가폭이 거의 10배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6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增加临床病例的诊断，无异于是有益于我们这个临床医生来在对这个疾病 정보 은폐에 통계 축소까지 사실로 드러나자 중국 내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열이 불가능한 서구 SNS엔 분홍 부밍바이라는 문구를 든 청년들 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경고자인 의사 리원량을 체포한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이자 리원량을 추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우한의 실상을 알리다 실종된 시민 기자는 격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什么理由是强制隔离？因为秋实去过很多医院，到过很多地方，担心感染。 후베이성과 우한시 공산당 서기 2명은 오늘 동시에 경질됐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하는 것을 무마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검문 검색과 자택 방문 조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꼭꼭 숨었던 범죄자들이 자수를 하거나 잡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우더니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던 사기범이 제 발로 들어간 겁니다. 因为不是疫城这边近期我们这个防疫卡子也比较多，而且街上我们一直是在不间断的巡逻，他就是设于这种压力吧。 11년 전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 달아났던 용의자도 자진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向临汾警方投案自首。为什么到这儿走的？到这儿都过不去了。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외부인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범죄인들이 숨을 곳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사흘 전 저장성에서는 14년 전 살인범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就是一时冲动，两个人吵架。 10년 넘게 신분을 속이고 경찰의 눈을 피해왔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문 조사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우한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다단계 판매 조직은 아파트 봉쇄로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제 발로 나와 자수했습니다. 然后他们准备的东西食物啊，所有东西他们也不敢出来，敲了门都没有人答应。之后他们没有吃的，之后就找到我们社区。 후베이성의 일부 지역은 전시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아파트 등 모든 주택단지 건물을 2주간 전면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고 움직이는 사람은 공안의 구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데려온 자국민들을 격리시키는 장소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은 군기지, 호주는 섬, 프랑스는 해변 리조트인데요. 러시아는 어딜까요? 영하 20도 아래의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권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의를 벗고 복근 운동을 하는 남성 뒤로 하얀 눈밭이 펼쳐집니다. 같은 옷차림의 여성은 상의를 질끈 묶더니 하체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건 황자복이지만 다른 옷처럼 개조해서 런웨이를 걷듯 포즈까지 취합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우한에서 거주하던 러시아인. 지난 5일 공용기를 타고 고국 러시아에 돌아온 뒤 따로 격리돼 보내고 있는 일상을 SNS상에 올린 겁니다. We're going to spend 14 days on the quarantine zone. There are 2 or 3 people in one room and we cannot go out of the room, so we live here. На 14 дней. Здесь в мешках находится вся моя верхняя одежда, ее нужно... Вот такие книги, мое имя Офелия, шахматы на магнитах, чай положили, потом огурцов.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была банка соленых. 러시아 정부는 144명의 우한 귀국민을 시베리아의 한 삼림 요양원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격리 장소는 러시아 서부에 있는 도시 튜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평균 기온은 영하 21도에 이릅니다. 사방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러시아 국민경위대가 24시간 순찰을 도는 등 감시가 삼엄하지만 수용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들려줄 무용담이 생겼다는 SNS 글에는 응원의 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잠복기를 감안한 거죠. 그런데 북한은 달랐습니다. 격리 기간을 주민, 외국인 할 것 없이 3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경을 차단한 데 이어 격리 기간을 다른 나라보다 2배 늘렸습니다.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합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를 다녀온 북한 주민만 30일 격리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까지 30일 격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알려진 14일을 넘겨 최대 24일까지 갈 수 있다는 중국의 연구 결과가 나오자 격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0일간 격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뿐입니다. 입국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요. 격리 장소에 격리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과 접촉한 접촉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격리 장소에 격리시켰습니다. 강력한 격리 조치는 취약한 보건체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25일 이후 20일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일본 크루즈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4명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지 열흘 만에 감염자가 200명이 넘은 겁니다. 아베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령자 등을 우선 하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는 항구를 찾은 탑승객 가족과 지인들. 차량 안에는 탑승객들에게 건네줄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크루즈선에선 감염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정박한 지 열흘 만에 감염자가 21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8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 조기 하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陰性が確認された方のうち希望される方には下船をして政府が用意する宿泊施設で生活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いたしました。
오는 19일까지 선상 격리한다는 방침이 확진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결국 격리 방침을 바꾼 겁니다. 彼らはもともと心臓が悪かったり高血圧があったり具合が悪い方々が多いのでそういう健康状態が悪化するっていうリスクがあります。 또 탑승객 전원을 검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사 장비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I do not feel the quarantine is working. It's a failed quarantine. 승객들과 접촉하고 있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es, it is because the number of crew members who are infected is also increasing now. We just want to get back home safe without this infection. That's all we want. 아베 총리는 승무원 지원을 위해 자위대원 파견 검토 등의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5개 나라에서 입항을 거절당한 크루즈선이 있습니다. 2주 만에 캄보디아를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크루즈선 웨스테르다모. 기약 없이 바다 위를 떠돌다 오늘 오전 캄보디아 남서부 앞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웨스테르다모는 지난 1일 홍콩에서 출항했지만 전염병 확산 우려로 필리핀과 대만, 일본, 미국령 괌, 태국 등 5개국에서 입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약 2주간 표류했습니다. Literally are at your mercy to let us go home. 크루즈선 측은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โพสต์ข้อความเรื่องเรือสำราญเลยแล้วนี่ก็เราก็ไม่อนุญาตให้จอดเทียบท่านะเราก็จะดูแลในเรื่องของมนุษยธรรม 그러자 캄보디아가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마스크 착용 반대 등 이번 전염병과 관련해 친중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ដែលជាផ្នែកមួយនៃការសម្លាប់សេដ្ឋកិច្ចខ្មែរនិងជាផ្នែកមួយនៃការកាត់បន្ថយទំនាក់ទំនងរវាងកម្ពុជាជាតិអត់តន់មកម្នាក់ផងខ្មែរមិនតន់ឆ្លងម្នាក់ផង 세계보건기구도 캄보디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This is an example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we have consistently been calling for.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탑승객이 내리기 전에 혈액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탑승객들은 별다른 증세가 없으면 수도 푸놈펜으로 이동한 뒤 각자 항공편을 이용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합니다. 28번째 환자가 발생한 후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1명이 중증 상태라 산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모두 21명. 이 중 1명은 폐렴 때문에 산소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 힘들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교적 중증이라고 보면 산소치료를 요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경과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 치료를 하고 계시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이나 일본 크루즈선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3차 전세기를 타고 온 우한 교민과 가족 147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한 국내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수의 감염원이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강 국면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정도만.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주치의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젊은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 없이 자가치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중증이거나 고령,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 제한돼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앞둔 40대 남성이 숨졌다는 소문에 수원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문 지역 언론의 기사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퍼졌고 포털 사이트 7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상한 기자입니다.
발단은 코로나19 검사 예정자가 숨졌다는 지역 언론 기사였습니다. 수원에 사는 41살 남성이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중국 방문 이력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이 격리됐다고 보도되면서 수원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사는 일파만파 퍼졌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청도에서 입국한 분이 이제 검사 예정인 상태에서 숨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마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검사 대상도 아니었고 코로나19 관련 증상도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이 혹시라도 모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거죠. 그냥 검사만 하신 거예요. 혹시 몰라서. 관련 기사는 1시간 뒤 수정됐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 남성이 뇌졸중으로 숨진 거라며 긴급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압력으로 기사 내용이 바뀌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수원 사망자 떴다고 막 실시간 검색어 떴다 해서 일단 경각심도 들고 해서 마스크를 샀는데 이게 또 시간 지나니까 이게 뭐 잘못 나왔다고 거짓 뉴스라고 이렇게. 온라인을 뒤덮은 허위 소문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치안센터가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소속 경찰들도 이곳 안에 한동안 격리됐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다가 코로나19 증상자와 접촉을 한 탓입니다. 이런 사례가 지구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머리를 다쳐 붕대를 감은 중국인 남성과 일행인 여성을 음식점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들을 구급차로 안내하는 사람은 구급대원. 그런데 온몸을 하얀 방호복으로 감쌌습니다. 중국인 남성 곁에 있던 30대 중국인 여성이 발열 증세가 있고 중국 텐진을 다녀왔다는 말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도 곧바로 격리가 됐습니다. 격리 장소는 낮 시간에만 문을 여는 청담치안센터. 조명이 꺼지고 문도 닫힌 센터 안에 전신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관 4명이 격리된 치안센터에는 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 치안센터를 폐쇄한다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격리 조치는 중국인 2명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오늘 저녁까지 계속됐습니다. 현장에 날 때까지는 어차피 예방 차원에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서울 시내 파출소나 지구대에는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구로구에선 발열 증상 중국인과 접촉한 경찰관이 소속된 가리봉 파출소가 15시간 동안 임시 폐쇄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인근 신구로 지구대도 같은 이유로 10시간 동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신고 떨어지면 이제 보호복 입고 나가고. 감염 의심자와 접촉 뒤에는 소독 작업은 필수. 마스크 쓰고 장갑 끼는 거는 기본입니다. 중사자들도 하고 지구대도 하고 다 있어요. 경찰은 폐쇄 지구대의 치안 수요는 인근 지구대가 분담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틈만 모이면 국내 마스크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량을 축소 신고하고 가짜로 KF 마크를 붙이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속이려는 불법 수출업자와 찾아내려는 세관 직원들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세관 검사장을 우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중국 수출용 마스크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수출 통관 대행업자가 신고한 수량과 실제 수량이 같은지 검사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봤더니 모두 49만 장. 하지만 수출 신고서에는 11만 장으로 거짓 신고했습니다. 세관은 이 업자가 운영하는 통관 대행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마스크가 든 종이박스 수백 개가 창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해외로 불법 반출하려다 세관에 압수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 인증을 위조한 제조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무단으로 표시한 겁니다. 세관에서 파악한 짝퉁 KF94 마스크는 모두 15만 장이나 됩니다.
일반 마스크들은 한 개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 본권 적발 물품은 50개 묶음으로 포장 상태도 상당히 조잡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중국에서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가 인기를 끌다 보니 짝퉁 마스크까지 등장한 겁니다. KF94 인증 제품이 일반 마스크보다 국내에서도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도 해서 이득을 치를 생각이 아니었나. 마스크 불법 반출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세관에 적발된 마스크는 73만 장에 이릅니다. 세관 당국은 압류 마스크를 신속하게 국내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도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양심 불량 업체 때문인데 무려 4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사재기에 놓고 더 비싼 값에 중국에 넘기려고 간을 보고 있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종이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박스 더미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박스를 뜯어보니 보건용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빨리 내보내지 왜 이래 갖고 있대? 너무 많아요. 아우 양이. 단속반이 이 창고에서 찾아낸 마스크는 411만 장. 국내 하루 생산량의 41%에 이르는 양으로 시가로는 73억 원이 넘습니다. 유통업자는 차익을 노리고 사재기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기 지금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전부 사실 그대로죠. 액수도 맞고 개수도 맞고. 예. 약 400만 개 이상 되네요. 예.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강력 단속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구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단가를 더 높게 쳐주는 중국으로 물량을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납품하는 단가가 1,300원 정도 현재 1,2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기존에 받는 단가가 또 400원이겠죠. 굳이 저희 업체한테 주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정부는 어제부터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일일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제조업체가 수개월치 납품 계약을 맺고 이미 물건을 넘기고 있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천만 원이 든 현금 상자를 훔친 외국인 3인조 중 2명이 스페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1명도 쫓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지노 영업장. 주변을 살피던 남성이 슬롯 머신에서 현금 상자를 꺼내 옆에 있던 여성의 가방에 넣습니다. 5년 전 유럽과 남미에선 이처럼 카지노 슬롯 머신이 폭력 조직에 털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슬롯 머신을 여는 데는 맞는 키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범행이 강원랜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홍콩과 페루 국적 외국인 3명이 슬롯 머신을 열고 현금 상자를 챙겨 도주한 겁니다. 현금 상자에는 2,4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도 찾다가 보니 거의 유사한 거죠. 시스템이나 업무 처리 방식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인조 절도범은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범행 6시간 만에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페루인 2명은 카타르를 거쳐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 입국 과정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입출국 기록을 파악한 우리 경찰이 스페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발생하자마자 바로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를 해놔가지고 범죄 인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송환된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수법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도피 중인 홍콩 국적의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해놓고 증거를 숨기려 한 분당 차병원 의사들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최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사실을 3년 가까이 숨겼던 분당 차병원 의사들.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십니까? 의료진은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뇌초음파 진료 기록을 다음날 바로 삭제했습니다. 미숙아였던 신생아가 병으로 숨졌다며 허위 사망 진단서까지 발급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가 시작되자 복합적인 질병이 있었다며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의료 기록을 삭제하고 화장 절차까지 밟아 증거를 인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였던 문 씨와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던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부원장 장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기를 떨어뜨린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교도소 쇠창살을 톱으로 자르고 탈출해 여장 군장까지 하며 2년 6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인 무기수 신창원입니다. 교도소에서 CCTV로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져 다시금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면 이 다른 강력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신창원이 수용된 독거실에 CCTV가 달려 있어서 변기에 앉은 신창원의 모습까지 시시각각 이렇게 촬영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변기 뒤에 1m 높이의 칸막이가 있고 그마저도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민망한 모습까지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교정본부는 이 자해와 탈옥 전력이 있는 신창원에 대해선 10번 넘게 교도소를 옮겼을 만큼 24시간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 수용자 중 1,400명 정도가 신창원과 같은 밀착 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강력 범죄자들도 포함됐을까요? 먼저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여러 사람과 함께 머무르는 혼거실에 수용돼 있고 자살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서 감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수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역시 CCTV 감시를 두고 2004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관들이 정신 상태와 자해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 여부를 새로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 여부가 변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종합하면 강력 범죄자더라도 반드시 24시간 감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자해 우려가 있을 경우 감시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경제 감염까지 불러왔다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일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대학생 A씨는 최근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줄어 카페 사정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잘리지도 않았을 테니까 일단 너무 놀라서 어떻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나 취업 준비에 드는 돈을 마련할 길이 끊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당장 지금 돈이 급하니까 막막한 상태인 거죠.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수입이 줄어든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6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원래 어떤 주휴장도 못 가게 됐고 고용주들은 매출은 줄고 임대료 등 고정비는 줄이기 힘든 현실에서 인건비라도 아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매출이 저렇게 줄어버리니까 직원을 저렇게 많이 두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자영업자가 98% 가까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갈까 저희는 두려운 겁니다. 단순히 이게 언제까지는 기간적인 예약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몰고 온 소비 위축으로 아르바이트 고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가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호명 일부만 공개되는 바람에 애꿎은 업체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음식점, 슈퍼마켓, 웨딩숍 등을 방문하였고 환경 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정부는 5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5번 확진자가 이용한 칼국수 음식점은 2주 만인 어제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점심시간에도 한산합니다. 상호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는 연락을 언제 받았냐면 그게 나오기 전 10분 전에 연락 받았어요. 매출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줄었어요.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상호의 다른 지점도 손님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지점까지 공개하지 않아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발표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대신 보상은 없고 또 민원을 보상을 받고 싶으면 민원을 넣으시라. 정부가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됐다고 발표한 곳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래야 할 점원들까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습니다. 거의 하지 말라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열어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라도 좀 주고서.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사흘만 지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2, 3일밖에 안 되고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대출 기준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인들은 좀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기생충 말고도 봉준호 감독의 역대 작품 촬영지를 돌아보는 관광 코스가 곧 나옵니다. 박정석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 괴물이 처음 등장했던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자 이렇게 괴물 모양의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영화 기생충 열풍이 세계를 휩쓸자 서울시는 봉 감독의 영화 촬영지를 관광 코스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 안내판과 포토존도 설치하고 국내의 팬과 함께하는 팬 투어를 최대 2박 3일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My favorite movie is Mother and Parasite. So that would be cool if he will be introduced with other people, not just Koreans, but all nationalities. 데뷔작 플란다스의 배경인 문정동 시형 아파트도 후보지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등장합니다. 영화 속 형사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던 옛 난지도 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억새가 넘실거리는 하늘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해연역 지하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영화 옥자에서 슈퍼돼지 옥자가 뛰어다니던 이곳도 코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분위기가 침체된 분위기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상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코스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생충 촬영 코스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 그리고 주변 상권까지도 연결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봉 감독의 영화로 한류 관광이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는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인근 도로변에 노점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객들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노량진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옛 수산시장 상인들이 이곳에 불법 노점상을 차린 지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전철역 입구와 보행로 양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 제기된 민원이 400건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노량진역 1호선 출구로 나가면 그날 수산시장에 온 느낌입니다. 수조까지 설치해두고 해산물을 즉석에서 손질하고 생선회를 떠줍니다.
조금 드시게요. 어디서 먹어요, 근데? 나가고 제가 저 끝에 고장만 나요. 오늘 이기가 2,000원. 손님의 주문대로 회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수산시장 안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 사람이에요. 추운데 밖에서 하세요? 제가 피치고가 사정이 있어요. 카드 결제도 가능한데요. 영수증을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옛 건물에 있던 상인들은 임대료, 점포 크기, 설계 등의 문제가 많다고 반발하며 새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수협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다 옛 건물이 철거 과정에 들어가자 버티던 상인들은 지난해 10월 이곳으로 옮겨 노점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양쪽 사이드로 전부 신고를 지금 맡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서 냄새도 나고 불편해요. 어디 피해가 싶어서 슬쩍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 4개월간 동작구청에 접수된 이곳 관련 민원은 400여 건. 통행로 좁아짐과 생선 악취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고요. 노량진역 화장실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물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노점상 뒤쪽에 각종 물건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오물도 고여 있고 이렇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여러 민원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엔 상인들이 도로변에서 설거지도 하는데요. 세제 거품을 하수구 빗물바지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오염수를 부어버리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강한 반발 때문입니다. 집행할 때 어르신분이잖아요. 다 어머님들. 인원 동원해가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분야상 다치시고 하니까 우선 부분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노점 상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런 천막이 원칙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알죠. 불법인 건 압니다. 솔직히 노량진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솔직히 미안하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뭐 돈을 벌려고 저희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수익이 일어나는 거지. 수협 측에서 구시장으로 통하는 육교를 폐쇄하자 구시장 상인들은 육교 위에 천막을 치고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시장 존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 보면 아케이드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리는 명맥을 잇겠다는 거죠. 구시장의 명맥을. 수협은 이곳 상인들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3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들어와서 본인들 의사가 관찰이 안 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해줄 거 없습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행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뒤로 밀려나 있는 듯한 이 갈등의 현장을 돌아보며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챙기고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 그 자리에서 참모에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무슨 요청이었는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한국 기업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공장에 우리 직원 1000여 명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영상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될 것 같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창출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재계 순위 5위까지의 대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자리에 재계 14위인 CJ가 초청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CJ의 중국 내 사업 규모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기생충 홍보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CJ그룹의 성과를 치켜 세웠습니다.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천재적 봉준호 감독과 영화인, CJ 지원이 조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치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에서 한국이라는 명칭과 선명한 붉은색이 빠지게 됐습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미래통합당으로 상징색은 파스텔 톤의 분홍색 밀레니얼 핑크로 정해졌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한국당과 사보수당 등이 뭉친 보수통합신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결정됐습니다. 당 색깔은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처음 선보였던 밀레니얼 핑크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미래한국통합신당을 당명으로 제안했지만 사보수당 등의 반발로 한국이 빠진 겁니다. 당 색깔도 한국당 현재 당색과 비슷한 퀀텀 레드에서 밀레니얼 핑크로 조정됐습니다. 17일쯤 미래통합당이 창당되면 기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을 추가 선임해 공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의논을 해서 현재의 어떤 공관위에 좀 추가 추천을 하자.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오늘 선관위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고 소속 의원 늘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 지급 기준일인 내일까지 현역 의원이 5명 미만이면 3천만 원, 5명 이상이면 5억 원을 받게 돼 5명 채우기에 나선 겁니다. 오늘 한국당 의총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과 오후 늦게 탈당계를 낸 김성찬 의원까지 현재 미래한국당 소속 의원은 4명인데 내일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불법 위장 조직들에게 대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조은현 사무총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탈북자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쓰레기로 비유하며 맹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서 화제가 됐던 목발 투혼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에 영입됐는데 북한은 인재가 아닌 쓰레기를 구입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 씨를 콕 집어 잔인하고 포악스러운 인간 추물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서 무료 교육, 무상 치료 혜택을 받고도 조국을 배반하고 월남 도주해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의 내부 단속령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은 이제 넘어서 좀 이제 장애인들이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너무 좀 폄하적인 그런 발언,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지 씨에 대해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이틀 전 한국당에 입당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고위급 탈북자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김정은 체제가 동의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태영호 전 공사는 오늘 블로그에 자신의 존재가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출마 선언문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 보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위험이 커지면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정의당만 못 가봤다는 저분 누구시죠? 예, 지난주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찬열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인데 나름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로 말할 거. 바른미래당, 민주당 저는 뭐 안 가본 당이 없습니다. 본인다 괜찮습니까? 아니죠? 정의당만 못 가본 건 확실합니다. 전 바른미래당에서 있다가 한국당으로 왔는데 왜 민주당에서 저를 욕을 하고 그러는지.
네, 이 의원 솔직하네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처음 있다가 나왔는데 왜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한국당으로 갑니까? 예, 이 의원의 지역구가 수원 갑입니다. 수원에는 선거구가 5개가 있는데 그중 이 의원을 뺀 나머지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의원은 자기 지역만큼은 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달 초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일 때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준 민주당 예비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40%포인트에 이릅니다. 민주당을 옮겼다면 공천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그동안 이제 당이 달랐으니까요. 한국당 의원들 공격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조금 같은 당이 됐으니까 껄끄러운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지 오늘 인사말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와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희경 의원님, 김연아 의원님, 박상도 의원님, 혹시 제가 좀 그동안에 언짢게 한 행동이나 말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크게 좀 구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위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교육위원들의 이름을 호명한 겁니다. 당시에는 한국당과 적잖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잠깐만 제 얘기 끝나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네, 정치권에 많이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다음 주제 가볼게요. 건승을 지원하며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안철수 전 대표 예전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었는데 그때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보낸 선관위 공문을 보면 핵심은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국민새정당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서 국민당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에 있을 때는 국민새정당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당은 불허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걸 불허한 이유가 있겠죠. 직접 이 기자가 물어봤다면서요. 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선관위 설명은 이렇습니다. 새나 신 이렇게 새롭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당은 같은 의미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새정당과 국민당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이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이 국민의 당이 있을 때 이 국민새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왜 허용을 한 겁니까? 그게 논란거리인데 국민의 이 조사의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의가 있어서 발음이나 이런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당시에는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까지 따지는군요. 당명 이렇게 허용할 때요. 국민당은 원래 안철수 신당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선관위는 정치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이래서 불허했었습니다. 참 이게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국민당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매번 이렇게 불허하니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국민당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기준이 헷갈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논란 키운 심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윤 총장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대신 후배들이 있는 부산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응원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순회 검찰청으로 부산고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말없이 진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10년 전에 여기서 평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윤 총장에게 전화해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의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주면 수사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 총장은 오늘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간부들에게 공직자로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로 좌천당한 검사들을 위로하고 조직 추스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짧게 데리고 가려니까 참 이게 너무 아쉽고 이렇게 서운하게 갈 거면 이게 또 개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부산고검 앞에는 오늘 보수단체 회원 등 3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윤 총장은 부산고검관의 검찰청 소속 간부 20명가량과 만찬을 한 뒤 서울로 복귀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법관 비리를 은폐하려고 신광열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조의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서 수사정보를 수집해 조직적으로 법원행정처로 빼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는 법관의 비위 감독 처리를 담당하는 상급 기관에만 보고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 신 부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보고된다는 사정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을 누설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4대륙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딴 유영이 포스트 김연아의 선두주자로 단연 주목받고 있는데요. 만 16살 한국 피겨계를 이끌 유영의 유쾌하고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김유빈 기자입니다. 4대륙 선수권에서 김연아 이후 11년 만에 메달을 따며 포스트 김연아로 우뚝 선 유영. 하지만 경기 직전엔 불안했습니다. 극도로 긴장해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이후 유영은 트리플 악셀이라는 5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냥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고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제가 경기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경기 후 이번엔 오히려 너무 긴장이 풀렸을까? 태극기 세리머니에서 시상식 카펫에 걸려 큰 웃음도 줬습니다.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긴장도 풀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자신의 우상인 연아 언니에게 직접 메달을 받으며 감격했던 16살 소녀. 다음날 갈라쇼에선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제 더 큰 목표를 위해 유영은 4회전 점프에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제2의 김연아든 제1의 유영이든 그냥 사람들이 저를 봐주시고 또 저의 피겨스케이팅에 빠지셔서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올림픽 금메달과 4회전 쿼드러플러츠, 유영의 당찬 꿈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흔히 서핑하면 한여름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추운 겨울에 즐겨야 제맛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김민공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파도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사람들. 서핑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마니아층도 있습니다. 동해 쪽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파도가 좀 더 힘도 좋고 파도 들어올 확률도 높고 파도 사이즈 좀 크고
작년에도 겨울 파도를 타봤는데 그때 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꼭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 맞춤형 장비를 갖추면 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름보다 2배 두꺼운 방수 슈트를 든든히 입고 글러브와 부츠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처음 서핑을 접한 기자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1시간 넘게 서핑을 타봤는데 추위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서핑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내일도 바다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올겨울 날씨 참 변화무쌍합니다. 일주일 전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6.7도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온에 면역력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일도 온화한 겨울 날씨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대기가 워낙 정체된 탓에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속 기승을 부릴 텐데요. 중부 지역은 종일 나쁨, 남부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머문 뒤 일요일이 되어서야 물러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내일 오전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먼지까지 더해져서 중부 지역은 시야가 더 탁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 이동을 당부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또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날씨 변덕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인선의 대댓글 시작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0원, 10,000원 쌈짓돈을 모아서 중국 교민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요즘 마스크와 관련해 흉흉한 기사가 많았는데 어르신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 종로에도 열려있는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해서 오늘 점심에 직접 가봤습니다. 기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 이런 것보다도 못 먹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점심값에 맞먹는 마스크를 쓰고 오신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좋다면 뭐 그까지 끝난 게 좋건데 여기 배가 가 싶어서 인자 끝나는 거지. 어려워도 남을 돕고 배려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혐오와 비난을 이기는 코로나 시대의 사랑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